야, 그만 좀 해라. 넌 그래도 올해 승진했잖아. 야, 승진하면 뭐하냐. 올해 실적이 나쁜데. 넌 올해 성과 좋잖아. 다음 달에 승진할 거잖아. 이 동기의 연말 모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그동안 참고 일을 해왔습니다. 후배가 들어오면 당연히 과중한 업무를 배분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들어와도 팀장은 묵묵부답, 업무 분장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가는 불만은 결국 회식 자리에서 터져나왔고 큰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큰 후회를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자신의 과중한 업무를 평소에 적절히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회식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아마 당사자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동안 참고 묵묵히 일을 해왔고 당연히 업무 분장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팀장은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맡긴 것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양쪽의 입장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술이 들어간 회식 자리에서 의견을 내봐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적절한 표현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 발생한 갈등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실무자인 저는 밤을 새워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발표하는 상사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죠.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도 대충 본 후에 전체적인 의견만 줍니다. 시간이 없는데 다른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답답했죠. 그리고 드디어 발표 날 본인이 발표를 하다가 생경한 장표가 나오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은성 씨, 이거 내가 빼라고 그러지 않았나? 검토된 건가? 결국 열심히 준비한 저만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제가 수업한 대학원 학생이 겪은 일입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서로의 스타일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의 언어를, 상사는 부하 직원의 언어를 파악해야지만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 유형 분석 중 디스크 방식이 있습니다. D, 도미넌스, 주도형입니다. 본인이 주도하길 좋아하고 다변인 유형이죠. 솔직한 소통을 좋아하고 직설적입니다. 시간 끄는 것을 싫어하죠. 두 번째, 인플루언스, 사교형으로 일보다는 관계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죠. 눈치가 좋으나 핵심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S, 스테드니스, 수능적인 사람으로 내성적이며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스타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죠. 마지막, C, 분석형으로 데이터와 수치를 좋아합니다. 완벽주의자이자 고집이 셉니다. 아마 상사는 사교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게 좋은 스타일이죠. 하지만 부하 직원은 분석형으로 명확한 지시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PT였다면 보다 명확히 질문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타일 파악의 실패에 발생한 갈등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입사 후 5년이 지난 동기끼리 연말에 만나서 술 한잔을 했습니다. 연초에 한 명은 승진을 했고요. 다른 한 명은 승진이 누락됐습니다. 연초에 승진한 친구가 올해의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넋두리를 합니다. 듣다가 화가 난 친구가 말하죠. 야, 그만 좀 해라. 넌 그래도 올해 승진했잖아. 상대도 지지 않고 말하죠. 야, 승진하면 뭐하냐. 올해 실적이 나쁜데. 넌 올해 성과 좋잖아. 다음 달에 승진할 거잖아. 이 동기의 연말 모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등의 핵심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태도,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관점 바꾸기, 퍼스펙티브 테이킹, 순서 바꾸기, 턴 테이킹입니다. 관점 바꾸기는 말 그대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먼저 승진한 친구는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동기는 올해 성과가 좋으니까 곧 승진할 것이고 자신은 승진 첫 해 성과가 좋지 않으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볼까요?
승진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올해 승진한 줄 알았는데 실망을 한 후라 더 불안하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순서 바꾸기는 말 차례, 말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좋은 대화는요, 일방적인 볼링 대화가 아니라 탁구 치는 것처럼 탁구 대화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동기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푸념만 이야기하니까 상대는 짜증이 났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태도의 문제에 따른 갈등이었습니다. 세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갈등이라는 것은 표현의 문제, 스타일 파악의 문제, 태도의 문제 등으로 발생합니다. 갈등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업무 갈등과 관계 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 갈등은요, 역할에 대한 문제, 보상에 대한 문제, 명확성의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죠. 왜 나만 일이 많은지, 역할이죠. 그리고 왜 고생했는데 보상이 없지? 보상의 문제.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명확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계 갈등은요, 태도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느끼는 감정들이 쌓여 태도가 되는 것이죠. 관계 갈등이 있는 조직은 반드시 업무 갈등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왠지 나랑 안 맞고 정이 안 가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참고 지나가지만 내가 양보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폭발하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전에 관계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손히 눈맞춤하면서 네 알겠습니다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은 결이 다르죠. 내가 과연 상대 입장에서 적절히 표현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